한국의 기술이 중동 사막을 바꿨다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 기적이 어떻게 5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직접 물 혁신상을 수여한 그 놀라운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을이 죽어가던 순간 한국 엔지니어가 가져온 기술이 어떻게 한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라 알사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타북 지역 출신 28세 환경공학자로 현재는 아람코와 한국 기업들이 협업한 담수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제 손끝에서 쏟아져 나온 첫 물줄기가 마른 대지를 적셨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있기 전 우리에게는 오직 절망만이 있었답니다.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제가 13살이던 때였어요. 당시 중동 지역은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연평균 강수량은 100 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타북 지역은 최악의 상황이었죠. 사우디 지질조사국 발표에 의하면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하수 고갈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우리 오빠 유수프는 매일 아침 10km 떨어진 우물까지 걸어가 물을 길어왔어요. 타북 지역 특유의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장렬하고 있었죠. 온도계는 4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공기는 메마르다 못해 피부를 따갑게 할 정도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장티푸스였어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당시 중동 지역의 수인성 질병 발병률은 물 부족과 오염된 물 사용으로 인해 5년 새 68%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흔한 병이었죠. 깨끗한 물이 부족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모래 언덕이 바람에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었어요. 지하수는 고갈되고 농작물은 말라 죽어갔죠. 10가구 중 3가구는 이미 리야드로 떠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 부족으로 인한 농촌 이탈 인구는 약 15만 명에 달했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요. 사막의 모래바람이 얼굴을 핥고 지나가던 그때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 인생이, 우리 마을의 운명이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도 타북 지역 특유의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유수프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멀리 가야 할 것 같다며 낡은 10엘짜리 플라스틱 물통을 손에 쥐고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의존하던 우물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지질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타북 지역의 지하 수면은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1.5m씩 낮아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피부를 따갑게 할 때쯤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어요. 오빠 유수프의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에 짊어졌던 물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칼리드와 마을 장로 하마드가 오빠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70대 노인 하마드 할아버지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며 한탄하고 있었어요. 알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우물이 말랐다니 이럴 수 없었죠. 그곳은 우리 마을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하루에도 수십 가구가 그 우물의 의지에 살고 있었답니다. 국제수자원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중동 지역의 전통적 수자원 시스템은 기후변화와 현대화로 인해 급격히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마드 할아버지는 이 우물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마을을 지켜왔다.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80년 동안 이 마을에 살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라이라는 방으로 들어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여전히 열이 높았습니다. 제 온몸은 불길 속에 있는 것처럼 뜨거웠죠.
하지만 그때의 고통은 어머니 눈에 머금었던 눈물보다 견디기 쉬웠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이불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방 구석에 남아있던 물을 한 숟가락 떠서 제게 먹였죠. 이웃 자이든의 가족은 트럭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누란의 가족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자이드 아저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환경 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통을 들고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얼굴에는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이틀치 식사를 한 번에 해결했어요. 남은 밀가루로 만든 얇은 빵과 올리브 약간이 전부였습니다. 물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식량 안보 지수는 당시 세계 7위권으로 식량 공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물 부족으로 인해 조리와 섭취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칼리드는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었고 오빠 유수프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우물이 완전히 말랐다고 전했죠.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답니다. 더 먼 우물도 가봤지만 거기도 바닥이 드러났어요. 오빠의 말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지하수마저 고갈된 상태였죠. 시중에 파는 생수 20리터 가격은 약 15사우디 리알 4달러 정도로 당시 농촌 가정 일일 소득의 절반에 해당했고 매일 물을 사 먹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이 내린 사막의 하늘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에 잠시나마 목마름을 잊을 수 있었죠. 별들은 마치 물방울처럼 반짝였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하늘에 별만큼이나 많은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계 아동 노동 통계에 따르면 물 부족 지역의 아이들은 하루 평균 3시간을 물을 구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교육과 발전의 기회를 앗아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죠. 우리 오빠도 학교보다는 물을 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라이라가 방에 들어와 제 열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마에 손을 대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이 더 깊어졌죠. 열은 여전히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침대 옆 작은 상자에서 약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으로 약을 먹였죠. 알라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야. 어머니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도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별빛 아래 제 마음속에는 막연한 꿈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언젠가 물이 부족한 이 사막에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운명이 그리고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 희망이 지구 반대편 작은 반도 국가에서 곧 찾아올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우리 마을에 대형 트럭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나타난 트럭들이 무슨 일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건설 장비와 대형 파이프를 실은 트럭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하고 있었어요. 사우디 국영석 유회사 아람코와 K워터, 두산중공업이라는 로고가 찍힌 차량들이었습니다. 당시 사우디 정부는 물 부족 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 물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과 4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어요.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의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품었죠. 아직도 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소음에 눈을 떴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0여 대의 대형 트럭과 중장비들이 마을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그중 노란색 안전모를 쓴 한 아시아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칼리드가 흥분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누라, 놀라운 소식이란다. 아람코와 한국 기업들이 우리 마을에 담수화 시스템을 설치한대. 아버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그 아시아인 남자가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최영호라는 이름의 한국인 엔지니어였습니다. 최영호 엔지니어는 통역사와 함께 우리 가족에게 담수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죠. 역삼투압 기술을 이용해 홍해의 바닷물에서 소금을 분리해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든다는 것이었어요.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리 마을까지 끌어오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하루에 약 5만 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최영호 엔지니어의 말을 전했어요. 언제 완성되나요? 우리 마을은 지금 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식 완공은 1년 정도 걸리지만 응급 물 공급은 3개월 안에 가동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매일 물트럭을 보낼게요. 최영호 엔지니어의 대답에 우리 가족 모두 희망을 품었답니다. 그날 오후 약속대로 물탱크 트럭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깨끗한 물 5,000리터를 가져온 트럭 앞에서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20리터씩 배급받았고 우리도 오랜만에 충분한 물을 받았어요. 마을 외곽에서는 이미 대형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장비들이 땅을 파고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3개월 후 드디어 시험 가동하는 날이 왔습니다. 열병에서 완전히 회복한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담수화 플랜트 앞에 모였어요. 홍해 해안에 건설된 담수화 플랜트는 이미 완공되었고 우리 마을까지 연결된 파이프라인의 첫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타북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아람코와 K워터, 두산중공업의 로고가 새겨진 하얀 건물이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어요. 마치 신기루처럼 보였지만 분명 현실이었죠. 이 시스템은 한국의 최신 담수화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하루 5,000톤의 물을 우리 마을에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인근 10개 마을까지 확장될 예정이었어요. 최영호 엔지니어는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난 3개월간 그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명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바친 그들이 고맙게 느껴졌죠. 누라, 이리 오렴. 최영호 엔지니어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놀랐어요. 그동안 공사 현장을 자주 찾아가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던 덕분에 최영호 엔지니어는 저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었답니다. 오늘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함께 했으면 해. 그는 저를 메인 콘솔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빨간색 밸브가 있었어요. 이 밸브를 돌리면 첫 물이 흐르기 시작할 거야. 함께 돌려볼래? 최영호 엔지니어의 제안에 두 손이 떨렸습니다. 13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함께 밸브를 잡았어요.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공기만 새어나오다가 이내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방울은 점점 굵어져 마침내 시원한 물줄기가 되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식수 기준에 맞는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담수화물은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처리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라이라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새로 공급된 물로 저를 씻겨주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충분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었어요.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사치라고만 여겼던 물의 감촉을 온몸으로 느끼니 눈물이 났어요. 담수화 플랜트가 가동되고 난 후 마을은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푸르름을 찾았고 농작물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작은 텃밭이 생겨났고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길러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됐답니다.
최영호 엔지니어는 담수화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은 생명이야. 과학은 그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지.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죠. 그렇게 우리 마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물은 생명이니까. 그 사건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수화 플랜트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면서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말라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푸르름을 찾았고 농작물도 자라기 시작했죠. 저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죠. 이제 제 눈은 과학책에 꽂혀 있었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최영호 엔지니어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담수화 플랜트 운영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저에게 공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선생님이라 불렀던 거예요.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려주며 물을 다루는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죠. 누라, 넌 질문이 많구나. 그건 과학자의 기본 자질이야. 최영호 엔지니어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과학자라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2011년 초 담수화 플랜트가 완전히 마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 최영호 엔지니어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그는 저를 찾아왔어요. 내게 선물을 주고 싶어. 최영호 엔지니어는 물과학에 관한 책 한 권을 건넸죠. 아랍어로 번역된 책이었고 한국어 기초 교재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를 주었어요. 이건 내 연락처와 함께 너에게 줄 정보야.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에 K워터와 두산중공업이 후원하는 한국기술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 내가 더 크면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그의 말에 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그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오빠 유수프는 더 이상 물을 길러다니지 않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죠. 저녁이면 종종 제 공부를 도와주었답니다. 중학교를 마칠 무렵 담수화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아람코의 한 임원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는 리야드에서 열리는 과학 경시대회에 우리 학교 학생들도 참가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망설임 없이 저를 추천했죠. 리야드의 과학 경시대회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소형 태양열 담수화 장치에 관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것이었어요. 물의 순환과 정화 시스템에 대한 제 프로젝트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사우디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직접 상을 수여하셨어요. 이 소녀는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자신의 마을에 물을 가져온 한국 기술에서 영감을 받아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사막 마을 소녀가 이런 수준 높은 연구를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죠. 시상식 후 저는 최영호 엔지니어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동안 우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바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답니다. 축하해 누라.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 줄 알았어. 대회가 끝난 후 한 봉투가 제게 전달되었어요. 열어보니 카우스트의 입학 제안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받은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의 한국협력 장학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챕터 7 한국 기술로 꽃 피운 꿈. 2017년 저는 카우스트에 입학했습니다. 킹 압둘라 과학기술대학교 줄여서 카우스트라 불리는 이곳은 사우디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THE 세계 대학 랭킹에서 중동 지역 1위를 차지한 대학이었죠. 캠퍼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꿈을 꾸게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타북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소녀가 이런 세계적인 대학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K워터와 두산중공업의 장학 프로그램 덕분에 저는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연간 3만 달러 상당의 학비와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환경공학과를 선택했고 특히 물처리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제 선택은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마을을 살린 기술이었으니까요. 언젠가 더 많은 사막 마을에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었답니다.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선진국 도시에서 온 학생들과 경쟁해야 했고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국제 학생 비율이 40%에 달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장벽을 극복해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많았죠. 그럴 때면 저는 항상 우리 마을의 담수화 플랜트를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일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된 것은 최영호 엔지니어와의 연락이었어요. 6년이 지났지만 이메일과 가끔의 화상통화로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제가 어려운 과목을 만날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의 수자원 관리 경험을 들려주었죠. 2019년에는 한국 기업들의 지원으로 서울에서 열린 국제 물포럼에 참석할 기회도 얻었어요. 그곳에서 최영호 엔지니어를 직접 만나 그동안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3학년 때 저는 역삼투합 기술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K워터에서 파견된 교수님의 지도로 저에너지 담수화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당시 전통적인 역삼투합 방식은 1큐빅미터의 물을 생산하는데 약 3-5kWh의 전력이 필요했지만 우리 연구팀은 이를 2kWh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했어요. 사막 지역에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고안했죠.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디세일리네이션에 게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2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저는 두산중공업의 제안을 받아 입사했어요. 한국 기업에 입사한 첫 사우디 여성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중동 지역 수자원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에 배치되었죠. 이론으로만 배웠던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요르단, 이집트, 오만 등 여러 국가의 담수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매일 약 20만 톤의 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였어요. 2년간의 실무 경험 후 저는 고향 타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자란 마을에 더 진보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였어요. 15년 전 설치된 첫 담수화 시설은 노후화되었고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시기였습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한 태양광 기반 저에너지 담수화 시스템은 기존보다 30% 더 효율적이었고 유지보수 비용은 절반으로 줄였죠. 마을 사람들은 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환영회를 열어주었어요. 어린 시절 병약했던 소녀가 당당한 환경공학자로 돌아온 모습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라이라와 아버지 칼리드의 자랑스러운 표정은 제가 그동안 어려움을 견뎌온 가장 큰 보상이었죠. 2025년 새로운 담수화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흐르기 시작할 때 15년 전 최영호 엔지니어와 함께 밸브를 돌렸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10년이 흘러 저는 이제 자체 기술을 보유한 환경공학자가 되었습니다. 챕터 8 사막을 넘어 세계로. 제가 개발한 스마트 워터 시스템은 중동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중동의 환경에 최적화한 이 시스템은 태양열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담수 생산량을 극대화했습니다. 세계 물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 대비 전력 소비를 40% 줄이고 생산량은 25% 증가시켰어요. 또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유지보수 비용도 크게 절감했습니다. 2025년 3월 리야드에서 열린 물혁신상 시상식에서 저는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타북 출신 소녀가
사우디를 대표하는 환경공학자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시상식장에는 아버지 칼리드와 어머니 라이라, 그리고 오빠 유수프가 함께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저는 특별한 손님을 소개했답니다. 은퇴 후 사우디를 방문 중이던 최영호 전 엔지니어였어요. 15년 전 저에게 첫 꿈을 심어준 그분이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호 엔지니어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오늘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15년 전 한 한국인이 가져다 준 물 한 방울 덕분입니다. 저는 수상 소감을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꿈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오늘날 중동 전역에 설치된 300개 이상의 한국 기술 기반 담수화 시설은 매일 500만 명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담수화 시설이 중동 물 공급량의 40%를 책임지고 있다는 놀라운 수치였어요.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 다음 날, 저는 최영호 엔지니어를 고향 마을로 초대했어요. 15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마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타북으로 향하는 길은 예전과 달리 푸르른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죠. 제가 개발한 시스템 덕분에 도로 양쪽으로 조림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예전에 황량한 모래 언덕 대신 작은 농장들과 정원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학교는 2배로 커졌고 새로운 의료센터도 생겼습니다.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물 공급은 교육 참여율을 40% 증가시키고 지역 경제를 평균 35%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이 바로 그 증거였어요. 우리 집 앞 작은 정원에서 어머니 라이라가 채소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아버지 칼리드는 작은 데이트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오빠 유수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가족 모두 물의 축복 아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영호 엔지니어는 15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람코, K워터,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협력하여 타북 지역의 첫 담수화 시스템을 가져왔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입니다. 당시 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한국의 해외 물 산업 수주 중 최대 규모였다고 해요. 모래바람과 싸우며 파이프를 설치했던 이야기, 첫 물이 나왔을 때 환호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그려졌죠. 한 방울의 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최영호 엔지니어의 회상을 들으며 새삼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영호 엔지니어와 함께 현재의 담수화 플랜트를 방문했습니다. 15년 전 첫 시스템보다 3배 더 효율적인 시설이었죠. 이 기술 덕분에 타북 지역 인근 5개 마을 약 50만 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 사우디 전역으로 확장하면 500만 명 이상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 중앙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한국-사우디 우정의 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물 한 방울 모양의 조각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최영호 엔지니어를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표는 아프리카였어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만 3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이 기술을 전파하고 싶었죠. 최영호 엔지니어는 내 계획에 깊이 공감하며 자문 역할을 맡아주겠다고 했어요. 기술은 경계가 없어. 한국에서 시작된 이 기술이 사우디를 변화시켰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최영호 엔지니어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기술과 사우디의 정신, 그리고 제 경험이 만나 더 넓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최영호 엔지니어가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학과 마법의 차이는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그 밤 저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최 엔지니어와 나눴어요. 사막의 별빛 아래 우리는 아프리카로 향하는 여정을 그려보았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한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들을 구하는 끝없는 선순환이죠. 아람코, K워터, 두산중공업이 15년 전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준비가 되었답니다. 한국 기업들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인재 양성과 지식 공유의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UN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서는 이 협력을 국제물 안보 증진의 혁신적 모델로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청사진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희망의 물결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